집에서 편하게 있던 차라 대충 원피스만 걸치고 나갔어요. 평소 집에서처럼 그 아래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편안한 분위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살짝 꼬고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의 시선이 내 다리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어요. 다리를 꼬면서 원피스가 많이 올라갔고 그 안이 훤히 보이고 있다는 걸요. 어? 뭐야?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정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생각 없이. 괜찮아요. 더 아름다우세요. 그의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정훈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나는 작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몸매를 숨기고 계셨네요. 매일 아침 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부끄러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어요. 금기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운명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또 병원에서 연락 왔어. 45세 남편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42세의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도 실패래. 또 민수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5년이야, 15년. 다른 여자들은 다 애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같은 말을 몇 년째 듣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못 낳으면서 집에서 뭐하냐? 민수가 소주병을 식탁에 내려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뭐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봤자 더 심한 말만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말 좀 해봐. 귀머거리야? 민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미안해. 겨우 나온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애가 생겨?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친구들 부인들은 벌써 둘째, 셋째 낳아서 기르는데 그는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려는 것처럼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날 아침 매일 반복되는 7시 30분이 왔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게 내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함 앞에 누군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키가 꽤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탄탄한 체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려한 얼굴에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천천히 몸매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급하게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나는 어색하게 뒤돌아보며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옆집으로 새로 이사온 이정훈입니다.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네, 김서연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남자를 이렇게 의식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정훈이 말하는 동안 계속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심장 박동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결혼 15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장 앞에서 고민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대충 아무거나 입고 나갔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각도를 바꿔가며 확인했습니다. 가슴선이 적당히 드러나는 게 괜찮아 보였어요. 왜 이런 신경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나 정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색 맨투맨을 입고 있었는데 넓은 어깨가 더욱 부각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왠지 달콤하게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동안 그의 시선을 계속 느꼈어요. 특히 내가 몸을 굽힐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15년 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훈이 말을 꺼냈어요. 네, 그러게요. 봄이 오나 봐요. 우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정훈의 눈동자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예쁘세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고마워요. 나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깊은 감정이 그의 눈빛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말했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훈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이상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뭔지 잊고 살았는데 다시 느끼게 되다니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나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훈과의 만남은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마주쳤어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집에서 일해요. 48살이라고 하더군요. 나보다 6살 위였습니다. 정훈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을 때 나는 살짝 놀랐어요. 그럼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거네요? 네, 거의요. 가끔 클라이언트 만날 때 빼고는요.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우리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서연 씨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항상 아이나 낳으라라는 말만 했는데 이 사람은 내 꿈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정말요? 어떤 느낌의 카페요? 정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짜로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작고 아늑한, 책도 읽을 수 있고 혼자 와서 조용히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말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언제였나요?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정훈의 격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언제든 기회는 올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정훈은 생각보다 유머러스했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연 씨는 웃을 때 정말 예뻐요. 어느 날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정훈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칭찬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나온 내 목소리는 새끼손가락만큼 작았어요. 그날 이후로 정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버린 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해요? 정훈이 물어봤을 때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요즘엔 음악을 들을 여유도 없었거든요. 예전엔 발라드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시잖아요. 왜 과거형으로 말해요? 그의 지적이 따끔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취향조차 과거형으로 말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지금도 좋아해요. 정훈 앞에서는 자꾸 솔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발라드 좋아해요. 특히 감성적인 곡들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서연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훈의 말에 내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나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가 싫을 정도로요. 저도 정훈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훈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정말요? 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우리 사이를 흘렀어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민수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 민수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파트 아줌마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TV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고 여성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정훈 때문인 걸까요? 어느 날 아침 정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슬퍼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정훈이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빛이 어두웠어요.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제가 도움될 수 있을지도요. 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본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제 아는 동생 결혼식에 갔거든요.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도 이제 48살인데 일만 하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롭네요. 정훈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외로워요. 나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분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외로워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매일 저를 탓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건 누구 탓도 아닌데요.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위로를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정훈이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는 분이 정훈 씨뿐이에요. 서연 씨는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남편분이 몰라볼 뿐이죠. 정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서연 씨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좀 나아져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정훈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어요. 집에서 원두커피 내려 마시는데 맛있거든요. 정훈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도 되는 될까요? 그냥 커피 한 잔이에요. 이상할 거 없잖아요. 정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걸요. 민수는 오늘 늦는다고 했고 나는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좋아요. 그의 기쁜 표정을 보니 내 마음도 설렜습니다.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멈췄어요. 너무 신경 쓰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원피스 차림 그대로 나갔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처럼 그 아래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요. 잠깐만 있다 올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집은 우리 집과 구조가 같았지만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내릴게요. 정훈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안 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던한 소파와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에는 그가 작업한 듯한 디자인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 향이 퍼져나왔어요. 집에서는 맡을 수 없는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그 향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정훈이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건네며 물어봤어요. 예쁜 컵에 담긴 커피는 색깔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떤 원두예요? 콜롬비아산이에요. 직접 로스팅한 거거든요. 정훈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귀여웠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 이야기에서 시작해 취미, 음악, 영화까지 화제가 넓어졌어요. 편안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자세도 점점 편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다리를 살짝 꼬고 앉았어요. 평소 집에서 하던 자연스러운 자세였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예술적 감각이 있으시네요. 정훈이 내 카페 구상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다리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다리를 꼬면서 원피스가 많이 올라갔고 그 안이 훤히 보이고 있다는 걸요. 집에서처럼 편하게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말이에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뭐가? 급하게 옷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원초적인 욕망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생각 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서 도망가야 할까요? 하지만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서연 씨, 정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이 가까워지면서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더 아름다우세요. 그의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공기가 뜨겁고 무거워졌어요. 정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서연 씨, 정훈이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닌 진짜 마음이었어요. 정훈의 다른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 몸으로 전해졌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정훈이 내 귀에 속삭였어요. 그의 숨결이 뜨겁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기혼자예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입술이 내 이마에 살짝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볼에, 그리고 턱 끝에도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나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 내 목소리는 간청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간청하는 건지 나도 몰랐지만요. 정훈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원피스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손길이 화끈했어요. 나는 작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훈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의 입술이 드디어 내 입술에 닿았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진짜 키스였습니다. 부드럽지만 간절한 그리운 맛이 났어요. 정훈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어요. 나도 그의 넓은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탄탄한 근육이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남성적이면서도 은은한 향이었어요. 정훈이 내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숨결과 함께 작은 키스들을 흩뿌렸어요.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 감촉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연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훈의 손이 내 어깨 라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원피스의 끈을 살짝 밀어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어깨에 닿았지만 몸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몸매를 숨기고 계셨네요. 매일 아침 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부끄러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어요. 금기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내 얼굴을 간지럽혔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여기가 정훈의 집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옆을 보니 정훈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봤는데. 정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내가 베개로 그를 때리자 그는 웃으며 피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하지만 정말 예뻤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오후 2시쯤 되었네요. 어머, 그렇게 오래?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정훈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분은 늦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어요. 남편이 올 시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할 것 같아서. 뭐가 이상해요? 우리 사이에? 정훈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편한 사이가 됐을까요? 배고프지 않아요? 정훈이 물어봤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조금. 그럼 뭐 해드릴까요? 요리 좀 하거든요. 정말요? 네, 파스타 정도는 잘해요. 근데 정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옷부터 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이불 속 내 몸을 내려다봤어요. 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훈이 자신의 셔츠를 벗어 건네줬어요. 일단 이거라도 입으세요. 그의 셔츠는 내게 큰 사이즈였지만 오히려 편했어요.
그의 채취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어때요? 어울려요? 내가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자 정훈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완벽해요. 내 셔츠가 이렇게 예뻐 보인 적이 없네요. 입담도 좋으시네요. 서연 씨 때문에 말이 늘었나 봐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편안함이 언제였을까요? 정훈이 부엌으로 가서 정말로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줄이야. 서연 씨는 뭘 그렇게 쳐다봐요? 정훈이 고개를 돌려 물어봤어요.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요?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이요. 남편은 라면도 끓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서연 씨가 다 하신 거예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훈이 가스를 끄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익숙해진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정훈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런 위로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자, 맛있는 파스타 나가요. 정훈이 분위기를 바꾸며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가 완성돼 있었어요. 우와, 진짜 잘 만드셨네요. 맛없으면 책임 안 져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서연 씨 입맛에 맞아서 우리는 함께 파스타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상하게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어요. 그와 함께한 후 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훈의 집 화장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당연히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동안 나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훈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녁 8시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물어봤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지만 나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민수가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화가 민수에게도 느껴졌는지 그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맥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뭐가요? 너 말이야. 예전 같지가 않아. 민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민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바람 피우는 거야? 어느 날 밤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다른 남자가 있지?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15년 동안 얌전히 있던 년이 갑자기.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민수는 틈만 나면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그 앞에 서서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맥주잔을 입에 대고 있던 민수가 움찔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민수가 일어서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 15년. 행복했다고 생각하세요? 내 질문에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매일 저를 탓하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면서요? 그건 아이가 없어서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탓해요? 민수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걸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혼해 주세요. 그날부터 집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의심하고 핸드폰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과는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이혼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 계속됐어요. 체한 건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기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민수에게는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생리 날짜를 물어봤어요. 그러고 보니 생리가 꽤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 불규칙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임신 검사를 해보시죠. 의사의 말에 나는 황당했어요. 15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임신이라니요. 하지만 의사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의사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임신 4주 정도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안 되던 임신이 정훈과 함께한 후에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기쁜 마음과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 그는 바로 나와주겠다고 했어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굴이 심각하네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그에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임신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정말요?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정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세상에라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15년 동안 안 됐던 임신이 이렇게 갑자기 이뤄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안 됐던 게, 네. 신기하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공유했어요.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서연 씨,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보니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그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민수와의 갈등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훈은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며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 씨, 저는 서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아이도 저희 아이잖아요. 정훈의 말에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생긴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전 진심이었어요, 서연 씨.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저도 정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훈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었어요.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이혼은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민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정훈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어요. 배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정훈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아침 쓰레기통에서 만난 인연이 이토록 소중한 운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나는 15년간의 어둠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어요. 진짜 사랑과 소중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빛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갈 거예요. 정훈과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요. 앞으로도 매일 아침이 설렐 것 같아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